안녕하세요, 뷰트입니다. 오늘은 애플로부터 대여받은 현 시점 태블릿 기기의 끝판왕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그것도 1TB에 램 16GB에 반사방지 옵션까지 들어간 아주 끔찍하게 비싼 이 제품에 대한 약 한 달간의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이걸 주로 업무에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양 이런 거보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이 제품의 몇 면들 중에 좀 재밌던 것들 위주로 좀 편하게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본론 시작하기에 앞서 제 업무에 대해 살짝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는 주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고요. 이때의 제작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좀 나눠보면 자료 검색, 회의 구성안, 대본 작성, 촬영, 디자인, 편집 이런 건데, 사실 이 모든 단계별로 아이패드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마다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약간의 팁과 경험담을 섞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아이패드 프로와 관련해서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광고에도 등장했던 애플 펜슬 프로의 스퀴즈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모 앱에 들어가서 애플 펜슬을 꾹 하고 누르면 이렇게 도구 팔레트가 나와서 툴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요. 특히 굿노트에서처럼 서드 파티 앱에서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스퀴즈를 하면 보이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사용성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보면 이렇게 잘 되죠? 근데 솔직히 저는 PDF 파일로 문서 하이라이트나 간단한 필기 기능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사실 펜 업그레이드 소식 그 자체는 저보다 우리 회사 디자이너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아니 그럼 이 스퀴즈 기능은 저한테 쓸모없는 거 아니냐 나 생각하실 법도 한데, 이게 애플 펜슬 설정 쪽에 들어가서 스퀴즈 동작 쪽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단축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어는 일종의 자동화 트리거 같은 건데 지금은 녹음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펜을 꾹 하고 누르면 이렇게 녹음이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녹음이 싫다고 하면 이 단축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이면 챗 GPT에 들어간 다음 음성 대화 시작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퀴즈를 하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오늘까지 한국 대표팀 성적을 정리해서 메달 개수를 알려줘. 한국어로 메달 개수만 알려주면 돼. 현재까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이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GPT랑 음성 대화하면은 회의 참가인이 한 명 더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회의가 없다, 혼자 자료 검색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이 단축어 대신 조금 더 유용한 게, 여기 보면 펜슬 클립보드라고 해서 클립보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복사한 과거 텍스트를 한 번에 쭉 불러오는 단축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바꾼 다음에 스퀴즈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복사했던 단어들이 쭉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 펜슬 프로에 추가된 스퀴즈 동작을 단축어와 결합하게 되면 꽤나 신박하면서도 업무 상황별로 맞는 기능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 꽤나 편리하더라고요. 또 단축어가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아이패드 프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 때문에 찾게 되는 해결책에 가깝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패드가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펜과 사용하기도 하지만 키보드 트랙패드가 달린 매직 키보드에 연결해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제품 자체는 50만 원이라는 미친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마감 깔 데 없이 좋고 기감도 좋고 막 트랙패드도 엄청 깔끔하게 잘 작동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구석이 거의 없는데, 아이패드 OS가 진짜 여전히 묘하게 불편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맥에서 챗 GPT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어느 화면에서든지 이렇게 옵션 키 플러스 스페이스를 누르면 곧바로 GPT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같은 작업을 아이패드에서도 이렇게 하려면 이 아이패드를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요? 이때는 GPT 앱을 켜는 것도 아니고 키보드 설정을 켜는 것도 아니라 먼저 단축어 앱에 들어가서 직접 단축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챗 GPT 항목에 들어가서 GPT에게 묻기 누르고 살짝 키 시작 들어가서 모델 선택해서 모델 명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손쉬운 설정에 들어가서 키보드 및 입력에 들어가서 전체 키보드 접근 들어가서 아래 보면 명령 들어간 다음에 챗 GPT에 묻기 있죠. 이거 물어본 다음에 맥과 똑같이 옵션 키 플러스 스페이스 키로 부여해야 합니다. 숨차. 사실 제 기준에서 어떤 기기의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는 말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앱을 막 다 띄우는 것도 있지만,
키보드에서 어지간하면 손을 떼지 않고 단축키만 이용해서 여러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을 갖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키보드 매핑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다만 그래도 아이패드 OS 18에선 상황이 정말 많이 나아진 게 이젠 제어센터 쪽에서도 단축어를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최대한 화면 터치 없이 키보드 플러스 트랙패드 정도로 필요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OS랑 아이패드 OS가 18.1로 업데이트되면서 영어 사용하는 미국 사용자는 애플 인텔리전스 신기능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웹페이지 요약도 해주고 문체도 고쳐주고 다 해준다는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시청자분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이라 좀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이런 기능들 중 일부는 앞서 설명한 GPT와 단축어 기능을 결합해서 비슷하게 따라는 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친근한 어체 보이시죠? 이 친근한 문체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거를 GPT가 받아와서 이렇게 친근하게 문체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다시 하게 되면 친근하게 문체가 바뀐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요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아크 브라우저 쓰면 됩니다. 오늘 거의 앱소개이긴 한데 이 브라우저는 인터넷 검색에 GPT-4 관련 기술 결합한 브라우저라 진짜 엄청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기사가 있죠. 내용이 좀 어렵고 알아보기 힘들다 이러면 그냥 두 손가락으로 핀치 투 아웃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요약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하고요. 검색 같은 경우에도 브라우저 포 미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필요한 정보 같은 경우를 요약해서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딱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꽤 유용하게 사용할 만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이패드를 업무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싶은 여러 기능들을 생성형 AI, 특히 GPT와 결합 해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는 또 부족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분들과 전화나 영상통화나 대면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녹취된 오디오를 텍스트로 풀어야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건 내용이 좀 기니까 시중에 있는 각종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텍스트와 즉 오디오 트랜스크라이브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직업윤리, 프라이버시 존중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어떤 타인이나 타사의 민감한 내용이 담긴 오디오 파일을 인터넷 기반 AI 서비스에 통째로 업로드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제가 해야 하는 작업 중 AI 도움이 필요한 어떤 작업들은 온전히 풀 오프라인 상태에서 즉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기기 깡 성능으로 온디바이스 AI를 도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천덕꾸러기 같던 아이패드 프로 M4 칩의 강력한 NPU 성능 그리고 1TB 옵션에만 달린 16GB 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일단 온디바이스로 오디오를 풀어주는 앱 중에 위스퍼 AX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 앱은 아니고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해 무료 베타 중인 앱이긴 한데 완성도가 꽤 높아서 일단은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여튼 여길 보면 이렇게 오디오 파일을 텍스트화하는 메뉴와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해주는 메뉴가 있잖아요. 간단한 성능 테스트를 위해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해주는 기능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비행기 모드를 켰고 이 정도 속도로 말하는 것도 이렇게 빠르게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번역을 누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어를 실시간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해주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번역이 이상하죠? 이럴 때는 여기를 눌러서 성능이 더 좋은 모드를 고른 뒤 이거를 로드하고 다시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어를 실시간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실시간으로도 스트리밍이 가능하니까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건 너무나 쉽게 가능하고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거의 무려 50분짜리 인터뷰거든요. 이렇게 꽤 빠르게 직접 손으로 푸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빠르게 오디오가 텍스트로 심지어 비행기 모드에서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소프트웨어가 베타 버전이라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비슷한 기능에 더 깔끔한 UI와 기능을 갖춘 AI 전사라는 앱이 있으니까요. 그걸 쓰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촬영과 편집 분야인데요.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아이패드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기가 정확하게는 엄청나게 밝은 이 기계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장점도 촬영 중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야외 촬영을 나간다거나 이렇게 실내에서 엄청나게 밝은 광원을 여러 군데서 뿌리다 보면 카메라 LCD 창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번 아이패드 카메라를 연결하게 되면 야,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화면이 잘 보입니다. 이게 아이패드가 이번에 조류가 엄청나게 밝아졌고, 특히 제가 가진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반사 방지 처리까지 됐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카메라를 켜두고 작업을 할 때 정말 훌륭한 모니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아이패드에 아이폰 여러 대 연결해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멀티캠을 녹화하고 이걸 아이패드 프로에서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현재로선 판단을 내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변 디자이너분께 여쭤보면서 깨닫게 된 건데, 이 아이패드가 흔한 사무용 작업, 저 같은 사람한테는 솔직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디자이너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생업을 위한 툴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보드 그릴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노트북 들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아이패드로 작업하는 게 들고 다니거나 휴대성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최근 스브스 뉴스에 올라간 영상에 들어간 CG의 초안도 이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을 했을 정도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아이패드 프로가 확실한 생산성 툴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병아리도 사실 이 디자이너께서 인터뷰 도중 만든 결과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병아리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은 입모양 꿈뻑거리게 뭐 애니메이션 효과라던가 이런 거 그걸 그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귀엽다. 레퍼런스를 불러와서 스케치를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까지 거의 한 5분 만에 완성을 하시더라고요. 프로크리에이트랑 사파리 하나 딱 스플릿 뷰를 켜두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줘서 결과물 뽑은 다음에 저희가 그냥 프리미어 프로에 얹을 수 있게 에어드롭으로 툭 하고 키값 빼서 던져주시는데, 야, 이게 확실히 기기도 사람을 잘 만나야 쓸모가 있다는 걸 이번 인터뷰 도중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말 많던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반사방지 화면도 이 디자이너 분께서는 꽤 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 카페 같은 데서 작업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카페 조명이 은근 신경 쓰이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좀 잘 비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영상 같은 거 볼 때 화질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라 여기에 좋은 느낌을 못 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콘텐츠를 진짜 생산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꽤 신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싸디 비싼 아이패드 프로를 업무용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와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셋으로 느껴지는 게, 아이패드 신형의 경우 전작에 비해서 하나 바뀐 게 엄청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기능을 합쳐보면 나름 또 여기서만 가능한 기능과 성능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애플이 돈을 잘 버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여튼 이 아이패드라는 제품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광고 캐치프레이즈는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입니다. 이게 2020년, 그러니까 벌써 4년 전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지금의 최신 제품을 보면 어떤가요? 아이패드 제품군이 그리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지금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를 상정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듯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언럭키 맥북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가 있으면 맥북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맥북이 있다고 해서 아이패드가 필요 없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히 두 개의 사용성이 좀 분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아이패드 프로를 쓸 것 같긴 해요. 굉장히 괜찮네요.